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됐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농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한 인력중개센터를 만들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복숭아꽃이 가득 핀 가수원에서 꽃을 따고 있습니다. 반가운 봄비에 입은 우위로 인해 꽃을 따기 쉽지 않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화 작업은 필수입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에 농협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특히 군이나 또는 그 유관기관들이 일손을 도우면은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한 해 필요한 농촌 일손을 1,00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보다 26곳 더 늘려 230만 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앱을 통해 직원들이 빠르고 쉽게 농촌 일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체류형 영농 작업반을 운영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합니다. 농촌 인력중개센터 증설, 농촌 일손 돕기 추진,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협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주산지 생산 지역에 인력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남 창녕에는 멸종 위기종 따오기 복원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따오기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590여 마리를 부화시켜 290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색 피부의 따오기 새끼가 힘겹게 껍데기를 깨고 나옵니다. 지난달 14일 어미가 낳은 알이 약 4주 만에 부화했습니다. 사육사들은 새끼에게 미꾸라지와 계란 노른자, 소화 효소를 넣은 이유식을 하루에 5번씩 먹입니다. 이거 잘 먹는다. 그래. 따오기는 국내에서 멸종됐는데 2008년 정부가 중국에서 한 쌍을 기증받아 창녕에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멸종 위기종으로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먹이를 주는 양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큐베이터 온도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새끼 따오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전문가들이 집중 사육하고 있습니다. 7주에서 8주가 지나면 어미만큼 키가 크는데 그때 야외 사육장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 창녕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는 따오기 590여 마리를 증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0마리를 자연으로 보냈는데 2021년에는 야생 번식을 확인했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일부는 이제 포식자들에게 희생되기도 했고요. 또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생존해 있는 어린 새들도 있습니다. 따오기는 현재 창녕 일대 야생에서 약 120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인천에는 개항기 무렵에 근대 건축물이 많은데 인천시가 이 건축물 중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발성 연습을 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음정을 맞춰 노래합니다. 이곳은 1938년에 지어져 과거 인천시장 관사로 쓰였던 긴담 모퉁이 집입니다. 지난해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합창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창이라는 걸 화음을 서로 맞추는 거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더욱 즐거운 것 같습니다. 1880년대 개항기 모습을 간직한 단층 주택에선 시민들이 고즈넉한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인천에 좋은 곳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을 접하면서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천시는 근대 건축물 3곳을 개방해 공연과 전시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참여한 시민은 11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민들께 좀 더 가깝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1930년대 건축물인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을 추가로 복원하고 옛 건물을 잇는 역사 산책길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부산시가 지역 공공병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참여 의사를 밝힌 민간 사업자가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로는 치솟는 공사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비슷한 이유로 다른 인프라 사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300병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예정 부지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9월 총 사업비 780억 원에 지역 공공병원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사업비로는 최근 3년간 30% 정도 오른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사업비를 78억 원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건립에 나설 민간 사업자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했던 금액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나쁘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일하기를 하죠. 3,516억 원 규모인 부산신항 방파오완 축조 공사도 치솟은 공사비로 아직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복례산 터널 사업과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입찰을 앞두고 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물가 상승폭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발주를 받다 보니까 또 그런 결손 부분이 생기고 건설 불황에 공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부산의 공공인프라 조성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네,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이 음악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K-팝을 바탕으로 뮤지션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창작 공간에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일한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인 서울시립청소년음악센터입니다. 태국에서 국제 교류로 한국을 방문한 15명의 고등학생들은 제2의 블랙핑크를 꿈꾸며 K-팝 노래에 맞춰 댄스 수업을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제니 블랙핑이에요. 제 꿈은 K-pop 아이돌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새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해요. 서울 시민 누구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무료 체험존부터 값싼 대관료의 뮤지션 합주실까지 있습니다. 최대 3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한 이 블랙박스 공연장에서는 1년에 약 100회의 공연이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설립한 이후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꾸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전문적인 특화 시설이기도 합니다. 센터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이 문화 외교회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술 공간을 준비 중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화성시는 제암리 학살 사건 105주기를 맞아 추모제와 함께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 부지에 조성된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은 계양기부터 광복까지 화성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진 화성시에서는 만세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순사 2명이 숨지자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대를 투입해 제암리 마을 23명과 독립운동가 김응렬 등 일가족 6명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립정신과 숭고한 민족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누구나 편하게 와서 휴식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늘봄 학교를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70여 개 학교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 내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봄학교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1,000개에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늘 학부모들 상대로 네. 또 선생님들께 이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 대체로 만족한다 하는 그 비율이 85%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과거에 유치원에서는 늦게까지 돌봄을 해주는데 초등학교는 꽤 그렇죠. 없었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어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학부모들께서 사회생활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좋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특히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자꾸 늡니다, 학생들이.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사교육이나 혹은 그냥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그 돌보고 교육하던 이런 학부모들도 점차 이 늘봄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돌봄학교 프로그램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게 공간 부족, 인력 네. 부족 이 문제였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경기도는 워낙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 늘봄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교실도 과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없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이 약간 농촌 지역이나 조금 인구가 주는 지역은 또 그게 남하더라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학교 밖에 지자체와 함께 뭐 대학 공간이 됐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 건물이 되든 그런 그 공간을 이 공유하면서 네. 그 학생들을 모아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보면 이제 종교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경기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와 지자체의 그 네. 협업을 통해서 이런 맞습니다. 문제점들 네, 해결하고 맞습니다. 계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경기 공유학교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학교는 이제 학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내에서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기초가 더 부족해서 뭔가 이제 교육 결손이 생겨서 그걸 보충하려는 또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는 그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과목들에 대한 또 이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학교에다 부담 주지 말고 지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교육 역량, 공간도 있고 네. 또 인적 자원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그런 분들을 학교 교육에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로서 공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적극적인 그 호응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 이야기해 주셔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 활용한 AI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계시다고 네. 하는데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보니까 학교가 네. 너무 학교 중심으로만 돼 있고 바깥에서 소위 교육 역량을 가진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공유 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AI 시대로 가면서 디지털이 학생들은 거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근데 학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업도 학생들의 그런 수준에 맞게 AI 튜터, AI 가정교사가 학습을 지도하는 보조 지도해주는 일종의 AI 교수 학습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는 하이러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이 경기도 내에 이 초등학교고 중학교 그 각 과정에서 현재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이 그 AI 그 소위 네. 지도 교사가 해주는 내용에 학생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또 이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학생별로 파악해서 네. 맞춤형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AI 교수 학습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네, 많이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국제포럼 개최를 하신다고 해요. 네, 네. 기대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이제 교육, 과학, 문화의 유엔 기구인데 지금 유네스코는 이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AI 교수 학습 플랫폼도 그렇고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지구 환경 교육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유네스코 이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에 소개도 하고 또 세계에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저희들 경기교육에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기회를 금년 12월 달에 이 총회를 통해서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교육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